조선공주로 억울한 죽음으로 상궁은대에 복수열전을 부른 효정옹주. 효정옹주는 중종의 서우녀로 후궁수건 이씨의 처녀이고 동복 언니로 정순옹주가 있는데 불륜의 피해자로 비운의 인물입니다. 중종 15년인 1520년 12월 18일에 태어난 효정옹주는 그의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수건 이씨의 사이는 산유결이었습니다. 중종은 자식들에게 모두 후한 은전을 베풀었고 이로 인해 물자를 낭비하고 죄를 지어도 묻지 않는 등 대간들의 비판을 받았던 아버지라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효정옹주는 애틋한 자식이었습니다. 중종 24년인 1529년부터 중종은 혼기가 임박한 효정옹주의 집을 짓게 했는데 1532년 재변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헌부에서 집 짓는 일을 중단하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5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532년 명가정 11년 헌부가 영양궁과 효정옹주의 집 짓는 일의 정지를 아뢰다. 헌부가 김세안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해마다 가뭄과 황충의 재변 때문에 흉년이 들었는데 올해는 재변이 더욱 심하여 백성이 지극히 불쌍합니다. 그런데 영양궁과 효정옹주의 집 일은 혼기가 박도했다는 이유로 정지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천재가 이렇듯 위험하고 절박한데도 집 짓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고지람에 응답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유의하는 군사가 모두도 집에 집 짓는 일에 부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군을 데려다가 부묘청에 차정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 수군으로 하여금 양식을 싸가지고 상경하게 한다면 오가는 즈음에 폐단이 매우 많을 것이니 양가 일을 정지시켜서 수군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한제가 있는 때에 토목공사를 정지해주기를 청하고 있으니 아랠 말이 과연 지당하다. 다만 지금은 장마가 들기 전이어서 부득이 건물을 보수하는 일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짐작하여 약간 입만 정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라. 김세안의 일을 윤허하지 않는다. 이때 중종이 지어준 옹주의 집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록에 수건 이씨의 본가가 향교동에 있었다는 언급이 있어 향교동에 있었거나 가까운 근방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효정옹주는 순창부사 조침의 아들 조의정을 부마로 맞이하여 가리를 올렸고 중종 39년인 1544년 2월 15일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나흘 뒤인 2월 19일 산유결에 걸린 옹주의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졌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종은 즉시 의원과 의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효정옹주는 향년 24세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중종은 효정옹주의 위독함을 늦게 알린 정황이 수상하다며 조의정을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1544년 명 가정 23년 순원이 조의정을 우선 금부로 하여금 먼저 수금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효정옹주가 이달 15일에 해산한 후 비로소 오늘에야 병세가 위독하다고 알려왔으므로 즉시 의원과 의녀를 보내 지휘하도록 명했으나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졌다고 한다. 효정옹주는 금상의 옹주이다. 내가 순원이 조의정을 보니 간사한 정상이 매우 많은데 나중에 전교하였다. 의정은 우선 금부로 하여금 먼저 수금하게 하라. 당시 실록을 보면 조의정을 두고 의정은 연소하고 성질이 광패하여 비첩을 사랑하다가 여러 차례 견책을 받았으나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옹주가 죽기 4에서 5년 전부터 첩시를 두고 음란한 짓을 하므로 중종도 이 사실을 알고 조의정을 여러 번 문책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중종은 부녀자로서 질투가 없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효정옹주는 질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조의정을 두둔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질투 좀 하라고 말할 정도로 중종의 눈에 딸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설에는 옹주의 외모가 너무나 박색이라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효정옹주의 사망으로 상황이 변했는데 중종은 정원에 전교를 내리면서 조의정의 죄를 밝히고 추구하게 했지만 조의정의 공초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544년 명 가정 23년 조의정의 추한을 입게 하니
내전으로부터 판부한 전지에 의해 전교하다. 신이 풍가이를 비밀리에 첩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옹주가 지난 기해년에 신에게 애부터 연수한 부모들이 무례한 자들로 첩을 삼아 가도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여종 풍가이는 첩을 삼을 만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옹주의 말에 따라 첩으로 삼았으나 예사로 부렸고 다른 여종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옹주가 스스로 첩 삼는 것을 허락하여 조금도 투기하지 않았으므로 항상 마음에 미안한 생각을 품었으며 정의가 더욱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풍가이만 사랑하여 옹주처럼 대우했으므로 가도를 문란하게 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풍가이는 이민년의 죄를 받아 함흥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도에서 도망하여 순창의 농막에 위지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인데 어찌 감히 집에다 몰래 숨겨 놓았겠습니까? 옹주의 병이 위독하게 되어서야 계달했다는 일은 천지간에 있을 이 만무한 일입니다. 옹주는 산후에 건강 상태가 좋았고 음식도 보통 때와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19일에 이르러 기침이 잦고 구토를 하므로 한편으로는 계달하고 한편으로는 종친부에 약방을 불러 의녀 삼비 등과 백방으로 약을 쓰면서 구호했으나 얼마 안 되어 절명했습니다. 이 사이에 진위는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신이 지난 5월에 파직된 이래 날이 갈수록 더욱 황공해서 노모가 멀리 순천에 있지만 지금까지 뵈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심 기뻐하면서 전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종의 의지는 강력했는데 결국 조의정은 고신을 빼앗기고 원하는 곳에 부처하게 했으며 풍가이는 장백대를 맞고 풀려났는데 장백대는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처벌이었습니다. 유배는 여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는데 중종은 풍가이를 사형시키려고 하였으나 조의정의 지시로 첩노릇을 했다는 점 때문에 정상 참작되어 사형을 면한 것입니다. 특히 풍가이는 미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비범한 면이 있었는데 국문이 진행되면서 많은 신하가 풍가이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하나 없어 이유를 물어보니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서 약에 타서 먹였다고 이야기하자 풍가이를 감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풍가이는 장 백대를 맞은 직후에 상궁 은대에게 납치당했는데 은대는 수건 이씨의 여동생, 즉 효정옹주의 이모였습니다. 이전에도 효정옹주의 동복 언니인 정순옹주의 남편 여성이가 첩을 두자 그 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같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실록에서 은대는 금중의 세력을 두고 중회의 위세를 부려서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일개 궁인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풍가이를 납치한 은대는 자물쇠를 채운 곳에 풍가이를 10여일 동안 가두고 굶겼는데 장백대는 즉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극심한 형벌이라 타살 증거를 남기지 않고 풍가이를 죽일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풍가이는 목숨이 질긴 지 10여일이 지난 후에도 생존해 있었고 이에 은대는 풍가이의 장 맞은 부위를 더 매질했는데 결국 풍가이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20여일 만에 죽었습니다. 풍가이도 엄밀히 말하면 억울하게 죽은 것인데 노비로서 주인이 자신을 첩으로 삼고자 할 때 거부할 권리조차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게 죄가 되어 가혹한 매를 맞고 죽은 것입니다. 중종이 풍가이를 이렇게 죽인 은대를 비호해준 것을 보아 진짜 나쁜 놈인 조의정은 차마 손댈 수가 없어 힘없고 만만한 풍가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분풀이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의정은 당시 명문가에다 효정옹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 중종이 사형같이 큰 형벌을 함부로 내릴 순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은대의 처벌을 촉구했는데 이미 지난날 정순옹주의 남편 여성의 송인의 첩과 아이를 때려 죽인 일이 드러나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랐습니다. 중종은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처벌 요청이 56번이나 이어지는 등 계속된 촉구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도 큰 처벌은 내리지 않고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중종 사후 문정왕후에 의해 1년 만에 사면됩니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0월 17일 병호 7번째 기사 1545년 명가정 24년 배구부에 귀양 보낸 전상공 은대에 대해 사면을 명하다. 대왕 대비가 경상도 죄인의 석방 여부에 대한 계본을 원상 이기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전상공 은대가 먼 곳에 귀양가 있다. 나인이 귀양간 일은 조정조에 없었던 일인데 김한로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다.
중종 때 은대가 순원이 조의정의 집에서 의정의 처풍가를 고방에 가두고 살해한 일이 너무 참혹하여 대간이 극력 간쟁함으로 멀리 경상도 대구부에 비양 보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러한 명이 있었다. 중종께서 처음에는 죄주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대간이 여러 날 두고 복갑함으로 귀양 보낼 것을 명한 것이다. 그간의 사면령이 여러 번 있었으니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니 이기가 회개하기를 위에 분부가 지당합니다. 여자가 죽을 죄로 멀리 외방에 귀양 가는 법은 율문에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초 의득할 적에 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효정 옹주의 묘소는 양주 고나울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고 하며 수라의 아들 조천계를 두었습니다. 한편 조의정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효정 옹주의 집이 가난해져 지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중종은 딸의 제사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인종이나 명종에게도 미운 털이 박혀 몰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정 옹주의 시아버지 조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조효정, 조충정, 그리고 옹주의 남편 순원이 조의정으로 이 중 맏아들 조효정의 증손녀가 인조의 후궁 귀인 조씨입니다. 효정 옹주의 며느리인 강씨의 조카가 광해군의 후궁인 귀인 윤씨이고 귀인 윤씨의 증조할머니가 효정 옹주의 신우이기도 합니다. 천일야사에서는 풍가이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하게 지냈으나 풍가이에게 진심으로 우정을 보인 그녀와는 달리 풍가이는 옹주를 질투하며 그녀의 성정을 파악해 이용 대상으로만 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옹주의 남편 조의정이 자신에게 눈독들이는 걸 눈치채고 일부러 그를 유혹하고 어느 날 옹주에게 그와 정을 통하는 장면을 노출시켜 옹주의 권유대로 조의정의 첩이 됩니다. 옹주가 과거에 자신에게 선물했던 놀이개를 옹주 앞에서 내동댕이 치는 등으로 배신하고 모욕하며 조의정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굽니다. 그리고 옹주가 출산 후 건강 악화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동안 조의정과 깔깔대며 놀아나는 악녀로 묘사됩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억울한 죽음으로 상궁 은대의 복수열전을 부른 효정 옹주였습니다.